최신 회차를 리뷰 및 분석하고 다음 화의 전개까지 함께 예측해보면서 드라마의 재미를 2배로 느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뜨거웠습니다. 시어머니 연애가 며느리 상아의 통화를 몰래 엿듣고 거기서도 모자라 상아 가방까지 뒤져보다 딱 걸린 거죠. 그런데 연애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때는 불시에 가방 검문도 했어. 네가 수상한 전화를 하니까 그런 거지. 돈 줬으니 죽은 듯이 살아라. 그게 뭐냐? 진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너무 선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상아는 바로 반응합니다. 전화까지 엿들었어요? 저 이러면 어머니랑 못 살아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짐 싸서 나갈 테니까 그러세요? 그 시끄러운 상황에 남진이 들어오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연애는 당당하게 말해요. 내가 가방 좀 열어봤다는데 그러는 거야. 남진은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엄마 남한테 그랬으면 고소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애는 멈추지 않아요. 선주는 내가 아무리 뒤져도 별말 안 했어. 지가 구린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와 진짜 이 정도면 고부전쟁이 아니라 거의 첩보전입니다. 상아는 완전히 폭발합니다. 당신 어머니 진짜 심각해요. 이러다 우리 침실까지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남진의 질문입니다. 어떤 남자한테 협박받는 것 같다는데 그거 뭐야? 이 질문에 상아는 바로 대답을 피하죠. 나 이래야 돼. 이 한 줄 대사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아는 남편한테조차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고부 갈등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아는 이미 출생의 비밀, 친부 권함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하는 비밀들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연애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의심하고 있고 남진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위치. 상아는 이제 가족 안에서도 누구에게도 속을 터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상아의 비밀이 머지않아 폭로될 수 있다는 강력한 복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감정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앞선 고부 갈등 이후 남편 남진이 상아에게 조심스레 묻죠. 어떤 남자한테 협박받는 것 같다는데 그거 뭐야? 사실 이 질문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상아 입장에선 심장을 쿡 찌르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오해나 오버가 아니라 진짜 건암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협박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곧 출생의 비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아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이래야 돼. 이건 그냥 말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나 아무 말도 못해라는 철벽 방어 지하의 일, 본능적 회피예요. 지금 상아는 3가지를 동시에 숨기고 있어요. 첫 번째, 건암과의 관계. 두 번째, 자신이 진중배의 친딸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 그리고 3번째,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극단적 고립감입니다. 특히 남편에게조차 말을 못한다는 건 감정적으로 이미 가족 내에서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상아는 진중배의 딸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모든 걸 밀어붙이며 살아왔죠. 그런데 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금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 감정과 가족 모두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끊고 일로 도망치려는 거죠. 나 이래야 돼. 이 말 한 줄 안에는 무력감, 두려움,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상아의 의도대로 가지 않습니다. 건암은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고 연애는 상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남진까지 감지해버렸죠. 이 장면은 상아가 진실을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진실에 더 가까워진다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상아는 더 이상 말로 숨길 수 없는 국면에 도달했고 그 진실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새어나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죠. 그리고 가장 통쾌하고 긴장감 넘쳤던 장면, 바로 선주와 소우가 공모전 현장에 등장하면서 상아, 남진과 다시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죠. 이 장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부딪히는 전면전의 시작이었죠. 선주와 소우는 새로 차린 선우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진상아와 전남진. 딱 봐도 의도된 대결 구도,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진은 비아냥부터 시작합니다. 두 사람 여기 웬일이야? 나란히 회사 그만두더니 이런 일 하고 다녀? 그러자 선주가 시원하게 맞받아치죠. 그래, 이런 일 하고 다닌다. 너희도 접수하게?
한두 번 부딪혀본 사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말 한마디에 톡톡 튀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상아의 말. 둘이 같이 냈어? 구멍가게라도 차렸어? 소우는 여기서 빵 터트립니다. 차렸어. 명함이라도 하나 줄까? 와, 이 대사 시청자들이 속으로 얼마나 박수쳤는지 몰라요. 선주는 당당하게 명함을 꺼내 건네고 회사의 이름 선우건축이 드러납니다. 그걸 본 상아가 또 시비를 걸죠. 선주, 소우, 거기서 한 글자씩 땄어? 소주건축이라 하지 그랬어? 그러자 선주가 정확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개나 소나 하는 사업? 우리는 직접 차렸어. 너는 네 아버지 없었으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었을까? 이건 진짜 상아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른 대사예요. 상아는 그동안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았지만 선주와 소우는 제 손으로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그 와중에 소우도 한마디 얹습니다. 비켜줄래? 우리 사업하느라 바빠서. 이건 그냥 팩폭도 아니고 이제 너희는 우리 신경 쓸 시간도 아깝다는 선언 같았죠. 상아는 가만히 있지 않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무례할 때가 아닌데? 나 여기 심사위원이거든? 이 말에 선주와 소우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아, 이제는 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구나. 감정은 정리됐고 싸움의 무대는 비즈니스로 경쟁으로 완전히 전환된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앞으로 드라마 후반부에서 두 라인이 진짜 일로 부딪히게 될 거라는 복선이자 선언이었어요. 심사위원 vs 참가자. 권력의 기대는 자 vs 실력으로 승부하는 자. 이제 정말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상아가 말하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무례할 때가 아닌데? 나 여기 심사위원이거든. 그 말 한마디에 선주와 소우의 표정이 굳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조심해가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경고였거든요. 진상아는 지금 자기 인생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자신보다 더 빛나 보이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 권력형 감정 폭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 대상이 선주 그리고 김소우. 자신이 이미 감정적으로 밀려난 두 사람인 만큼 심사위원이라는 위치에서 이기적인 복수를 실현하려는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드러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선주와 소우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상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에서 느껴졌던 분위기 정말 강렬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우린 무너지지 않아. 네가 뭘 해도 흔들리지 않아. 이건 진짜 자신감에서 나오는 침묵이었습니다. 반대로 상아는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감추기 위해 심사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불안함이 보였어요. 내가 여기서라도 밀어붙이지 않으면 쟤네한테 진다. 이런 심리가 느껴졌죠. 이 장면은 감정적으로 봐도 드라마 구조적으로 봐도 앞으로 벌어질 심사 결과의 불공정성을 예고하는 복선입니다. 진상아가 정말 이 심사를 이용해 선주와 소우를 떨어뜨리려 할까? 혹은 오히려 이 장면을 누군가가 보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될까? 분명한 건 이제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의 사적인 감정 대입이라는 굉장히 민감하고 치명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수는 진중배가 이 사실을 알게 될지 혹은 남진이 갈등 중 어느 쪽에 서게 될지입니다. 심사권을 쥐고 있는 상아가 그 권력을 무기로 삼는 순간 진건축이라는 이름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고편 기반으로 다음 회차에 대한 내용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선주가 소우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 회사 나가도 걔들한테 계속 엮이게 돼요. 이 말 그냥 넋두리 같지만 사실 너무 뼈있는 대사예요. 진건축이라는 회사를 떠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든 계속 얽히고 나타나고 심지어 나서서 방해까지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소우가 웃으면서 묻습니다. 시원하게 그 사람들 욕 한번 해볼까요? 선주는 눈빛으로 진짜요? 라는 표정을 짓고 소우는 진심 100% 담아서 속 시원하게 욕을 쏟아냅니다. 진상아? 진짜 어처구니 없고 뻔뻔함의 끝판왕.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항상 피해자인 척 무슨 일만 터지면 다 남 탓. 남찐? 회사에선 판단도 못하고 집에선 남의 말만 듣. 도대체 자기 생각이란 게 있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오직 상아한테 끌려다니는 인간. 소우는 말합니다. 아, 말하다 보니 진짜 후련하다. 선주는 그걸 들으며 웃어요. 그 웃음 안에는 고마움도 있고
같이 화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도 있고, 그리고 뭔가 묘하게 따뜻한 감정까지 스며 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둘이 이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해요가 아니라 내가 겪은 거 알아요. 같이 겪은 것도 알아요. 이젠 그걸 함께 넘을 수 있어요. 이게 선주와 소호가 가진 관계의 깊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을 한다는 건 그만큼 감정 정리가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는 상아와 남진이 뭐라고 하든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원래 저래라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단단해진 거죠. 이 장면은 소호가 선주의 곁에서 진심으로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따뜻하고 시원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같은 길을 걷기 위한 동료로서 마음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연애가 진중배에게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합니다. 아무래도 상아가 요즘 이상해요. 무슨 어둠의 자식처럼 구린 게 너무 많아. 협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에 진중배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연애가 정확하게 핵심을 찌른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고부 갈등처럼 보였던 연애와 상아의 관계. 하지만 연애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눈치는 기본이고 사람이 감추는 행동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이번 장면에서 연애는 상아가 말한 죽은 듯이 살아라라는 통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죠. 게다가 상아는 그걸 듣고도 당황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반응했으니 연애 입장에선 뭔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중배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당신 딸이 뭔가에 휘말려 있다. 진중배는 순간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아가 딸이어도 이제 슬슬 감싸주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장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드라마 속에서 연애가 본격적으로 진실 추적자 포지션에 들어섰다는 것.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잔소리꾼이 아니라 상아를 위협할 수 있는 진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진중배가 더는 상아를 100% 신뢰할 수 없게 된 계기. 지금까지는 눈 감고 믿어주던 딸이지만 이제는 판단을 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겁니다. 셋째, 시청자 입장에서도 출생의 비밀이 슬슬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음을 느끼게 되는 장면. 누군가 숨기는 진실은 결국 주변 사람들이 먼저 감지하죠. 그리고 오늘 그 역할을 연애가 아주 정확히 해낸 겁니다. 이제 진중배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판단이 상아의 몰락을 앞당기게 될지, 혹은 또 한 번 감싸주게 될지, 다음 장면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순애가 건함을 마주하고 묻습니다. 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이 대사는 그냥 울분이 아니라 심순애라는 인물이 세상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저는 감당 안 될 정도로 커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순애는 건함의 뺨을 그대로 후려칩니다. 찰싹. 소리도 컸고 감정도 컸고 이 장면은 순애가 평생 눌러온 분노, 수치심, 공포, 죄책 감all in one. 건함은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말없이 맞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아무 말 못해요.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심순애가 그동안 상아를 위해 했던 모든 선택들, 그 배경에 어떤 남자와의 과거가 있었는지 그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지금까지 진중배에게도 상아에게도 세상 누구에게도 자신이 건함과 어떤 관계였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함은 지금 딸이라는 말을 꺼내며 상아를 흔들고 있고 15억까지 받아가며 협박하듯 살아가고 있죠. 순애 입장에서는 더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제 이 진실이 상아에게까지 닿았다는 것. 그리고 상아는 자신에게 도대체 얼마나 뜯겼냐? 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해줬냐고 따지고 있죠. 건함은 능청스럽지만 순애는 이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심정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이건 그냥 감정 토로가 아니라 건함,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외침입니다. 그걸 말로도 모자라. 순간적인 감정으로 뺨을 후려친 거죠. 그 장면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심순애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처절한 감정이 튀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출생의 비밀이 더는 숨겨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느끼는 장면이었고 심순애가 이 진실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어떻게 묻고 있었는지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함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옵니다. 심순애와의 격한 대화를 끝내고 표정은 굳었고 걸음은 무겁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바로 진중배입니다. 이 장면은 짧지만 정말 강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건함은 눈을 피하려는 듯하지만 진중배는 눈빛 하나 놓치지 않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단순한 인사 같지만 그 말투 안엔 분명한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사람이 말을 아끼지만 상황 파악에는 누구보다 빠른 인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이 남자가 왜 있었을까? 이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진중배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중배는 이미 연애를 통해 상아가 누군가와 수상한 통화를 했다는 걸 들었고 최근 상아의 태도와 순애의 불안정한 모습을 통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낯선 남자 건함이 자기 집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이건 진중배에게 있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진실의 실루엣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건함은 말을 아낍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넘어가려 하지만 진중배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선 교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는 그동안 드라마에서 본 어떤 폭로보다 더 무거운 느낌이었죠. 이제 진중배도 이 남자가 누구인가? 순애와 무슨 관계인가? 혹시 상아와도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갖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은 출생의 비밀이 이제 진중배에게까지 도달할 시간이라는 걸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서사의 분기점입니다. 진중배가 이 의심을 그냥 넘기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파고들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순애가 숨겨온 진실, 상아가 믿고 있던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겠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진중배가 진실에 눈을 뜰 때가 왔다는 신호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회에서 진중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상아의 운명도 진건축의 향방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회원님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